오늘 우리는 조금은 도발적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위한 거울과도 같은 주제, 어리석은 여성이 보이는 6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제목의 날카로움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상처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할 지혜를 얻기 위해 있는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동참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는 단순히 어리석은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 나아가 사회 전체의 구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생각과 행동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모른 척하는 것은 결코 자비가 아니며 그것을 변명하는 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진정한 자존감의 발현이 아니라 이념의 옷을 입은 도덕적 비겁함일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도전하고 당신 안에 잠재된 더 나은 모습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신호는 바로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에 대해 습관적으로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오한 심리적 결과를 낳는 철학적 오류이며 단순한 잘못을 넘어 파괴적인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더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거의 항상 다른 누군가의 탓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불행하다면 그것은 억압적인 사회 시스템 때문이거나 유독한 사람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혹은 제도적 편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제때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속삭입니다. 물론 그러한 외부 요인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끔찍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그중 일부는 분명 부당하게 주어진 고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비난의 대상을 찾는다고 해서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약해지고 환경의 노예가 되며 자신에게 상처를 준 것들의 부산물로 전락합니다. 주체성도, 자존감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옥입니다. 비유적인 지옥이 아니라 씁쓸함, 질투, 분노, 그리고 결국 증오를 낳는 현실의 심리적 지옥입니다. 책임을 포기할 때 당신은 사실상 당신의 내적 권위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니 나에겐 아무것도 바꿀 힘이 없어 라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사과하고 변화하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기를 가만히 앉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의 그런 권리의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저 계속해서 흘러갈 뿐입니다. 책임감은 그 마비 상태를 풀어주는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래, 어쩌면 이 상황에 나도 일부 기여했을지 몰라. 내가 좀 더 정직하지 못했거나 신중하지 못했거나
헌신적이지 못했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문을 열게 됩니다. 당신을 둘러싼 혼돈의 기초에 균열을 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성장의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늘 남을 탓하는 사람은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혼돈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불안정한 사람들로 주위를 채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의 드라마를 정당화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망칠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계속 피해자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늘 자신은 무고하고 다른 모든 사람이 유죄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도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스며드는 그 공허함과 수치심,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대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 또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했어 라고 말하며 앞으로 20년 동안 저지를 모든 잘못된 결정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가두는 위험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오래 머물수록 결말을 바꾸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책임을 끊임없이 회피하고 모든 실패를 성차별이나 부모, 친구, 상사의 탓으로 돌리는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얕은 사람이 됩니다. 분개심에 가득 찬 사람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연약하고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지 않고는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배우지 않고서는 당신은 이끌거나 건설하거나 영감을 주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신성하며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장기적인 가치를 위해 단기적인 만족을 희생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교활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얕은 쾌락, 공허한 관심, 즉각적인 인정과 같은 수많은 방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평생 그것들을 쫓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순간적인 안도감을 위해 당신의 미래를 팔아넘기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일해야 할 시간에 밤늦게까지 놀았던 것, 어차피 끝이 보였던 충동적인 연애,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쓴 돈. 하나하나의 결정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술한 인생을 만듭니다. 당신의 내면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이건 옳지 않아. 너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너는 이것보다 나은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도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혹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라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당신의 변명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고 무관심합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세월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은 의미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압니다. 탄탄한 경력, 건강한 신체, 안정적인 관계, 목적 있는 삶을 구축하려면 나중에 더 나은 것을 위해 지금의 불편함을 견디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여성은 나는 그냥 재미있게 살고 싶어. 또는 나는 아직 젊으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실수입니까? 몇 년 동안 똑같은 해로운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배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구조 없는 자유는 혼돈이며
해방이 아닌 쇠퇴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바로 지금 당신의 현재 습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중 하나입니다. 훈련 대신 산만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나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도피하겠다는 신경회로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오래 할수록 멈추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결국 당신은 존중받지 못하는 관심에, 기여 없는 편안함에, 성취 대신 받는 주목에 중독됩니다. 젊음은 어리석음을 가려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은 곱게 늙지 못합니다. 25살에는 많은 것이 용납될 수 있지만 35살, 40살이 되면 그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소홀히 했던 기술, 인격, 관계들은 나중에 마법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침묵 속에서 서서히 부식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잔인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파티에, 충동에, 당신을 혼돈으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보상이 따르는 것들에 대해 더 깊고 어려운 이해라고 답해야 합니다.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은 제약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것은 나는 내 현재의 감정보다 더 위대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 지혜의 한 형태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외모 위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시들어가는 자산 위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말이 아니라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아름다움은 당신이 얼마나 유전적으로 축복받았든 상관없이 쓰러집니다. 시간은 무심하고 중력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한때 당신의 예쁜 외모에 보상해주던 문화는 더 젊고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는 순간 당신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 관심은 결코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미지, 즉 표면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름다움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문을 열어주고 사람들의 호응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내놓을 수 있는 전부라면, 당신의 유일한 무기이자 정체성이라면 당신은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무엇이 남습니까? 그것 없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한 번도 자신의 정신, 도덕적 품성, 기술, 절제력을 연마할 필요가 없었던 여성의 삶은 비극적입니다. 세상은 그녀의 외모에 맞춰 움직여 주었고, 그녀는 노력 없이 기회를 얻고 실속 없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어려운 과정을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외모가 지름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축복처럼 들리지만 실은 덫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게임의 규칙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정서적 성숙을, 잃은 능력을, 자녀는 지혜로운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예쁜 얼굴 이상의 것, 즉 신뢰, 통찰력, 존중, 깊이를 원할 것입니다. 수년간 자신 안에 이런 차원들을 무시해왔다면 당신은 무엇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현명한 여성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특성들을 가꿉니다. 공식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교육합니다. 그녀는 듣는 법을 배우고, 책을 읽고,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는 시간도 빼앗아갈 수 없는 무언가를 자기 안에 구축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기반이 됩니다. 거울 속의 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인격 속에 깃든 진실성이 말입니다.
오늘날 문화는 젊은 여성들에게 외모에 집착하라고 가르치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정확하게 말하거나 회복력 있는 내면을 개발하는 법은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어라, 사랑받아라, 흠없이 완벽해라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존감이 비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평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든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얻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진짜이고 노력으로 얻는 것이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능력을 개발하면 당신은 유용한 사람이 되고 필요하며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칭찬을 바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조용한 자신감으로 방에 들어섭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며 피상적인 방식이 아닌 지속적인 방식으로 매력적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시끄러운 것과 강한 것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그렇게 요란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소란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을 때, 당신의 말이 현실과 경험, 진실에 근거할 때 당신은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들을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이미 자신의 생각이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녀는 생각을 깊게 하는 대신 목소리, 톤을 높입니다. 위협과 영향력을 혼동합니다. 그녀는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존중은 얻지 못합니다. 존중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소음과 지혜를 구분할 능력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능력에서 옵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감정적인 반응성, 내적 구조의 부재, 연극적인 저항으로 가려진 약한 기반을 의미합니다. 표면 바로 아래를 조금만 파고들면 원칙이 아닌 불확실성, 혼란, 고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는 리더들은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능력, 침착함, 깊이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여성은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정확하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바를 깊이 숙고했기 때문에 방 전체가 혼돈에 빠졌을 때 고요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스스로를 혼돈으로 둘러싸고 그것을 사랑이나 의리 혹은 흥분이라고 부르는 경향입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 드라마에 끌리는 여성들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열정, 케미스트리, 강렬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검토되지 않은 상처가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이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그 패턴을 마주하는 대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똑같은 논쟁, 똑같은 해로운 관계, 똑같은 롤러코스터. 이름과 얼굴만 바뀔 뿐입니다. 혼돈에는 깊은 유혹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안정감은 지루하게, 평온함은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고 일관된 남자는 당신 안에 어떤 불꽃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이염과 욕망을 동일시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당신을 해칠 바로 그것을 찾고 당신을 치유할 바로 그것을 밀어내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어떤 문제의 중심에 서 있고 항상 싸우고 울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치우고 무너져가는 상황을 맨손으로 붙들고 있다면 어쩌면 그 혼돈은 당신의 주위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혼돈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양과 비례한다는 믿음을 내면화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혼돈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그것으로부터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알고 미안해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열정의 부재도 포기도 아닙니다. 평화는 조화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할 때,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성장을 반영할 때, 고통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대신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6번째 신호는 결국 다시 첫 번째로 돌아옵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실패, 깨진 관계, 놓친 기회, 모든 쓴맛과 혼돈은 항상 다른 사람의 탓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해자성에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이것의 어느 부분을 내가 만들었지? 나는 무엇을 허용했지? 나는 어디에서 눈이 멀었고 교만했으며 게을렀는가? 라고 단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비난에는 일종의 도덕적 만족감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힘든 노력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옳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들거나 무너뜨릴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선택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코 겪지 말았어야 할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책임을 포기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동정은 얻을지 모르지만 힘은 결코 쌓을 수 없습니다. 책임은 자기 비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불을 내가 시작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몇 년 동안 거기에 기름을 부어왔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종종 당신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피해자인 동시에 파괴자라는 힘든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변명과 회피라는 쉬운 길을 계속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멈춰서서 이제 충분해. 나는 그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선택하고 그 대가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질 거야 라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숙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 변화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불편함과 동시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세워져 가기를, 그리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간절히